아주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결국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아마 이재명과 민주당에겐 비상 상황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울부짖는 유가족을 품에 안고 따뜻하게 위로해준 의리의 남자 정우성. 확인 결과 이태원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유족을 사칭한 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자한테 통수당한 건데요. 이거야말로 눈물쇼 포르노 찍다가 제대로 사기당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 노태학 대법관 주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손 의원은 2019년 당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게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김어준이 또 한 사람 나락으로 보내는 거 맞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7일 MBC 뉴스회전에서 현지 시간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G20 환영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옆에 앉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부른 뒤 타 정상들의 담화 현장을 가리키며 나가 가봐라고 말한 듯한 모습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식 유튜브 생중계에 담기자 물의 굴욕이라고 윤 대통령 내외 간 대화를 비난했는데요.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친근감을 표시한 팔짱을 가지고 결례 운운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갖고 무례하다고 생투집이라며 특별히 취재가 허용되지 않고 유튜브로만 공개된 장소에서 남편인 대통령에게 뭔가 권유하는 게 무례일까? 대통령 부부도 일반 부부와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식 일정이 시작된 때도 아닌 시기에 모두들 자유롭게 모이고 담소하는 때에 대통령 부인의 제스처까지 문제 삼는다면 이제 대통령 부인은 숨도 함부로 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생트집, 그들의 수준이 딱 거기다. 나라의 안위도 국익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여당과 대통령을 끄집어내릴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까지 소환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식 행사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게 대통령보다 먼저 걸어간 김정숙의 모습이 무례라면 훨씬 무례라며 당시 우리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지 김정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라오스 국빈 방문 후 환송식 당시 문재인 내외의 모습을 짚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17일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개소리 늘어놓으며 반발하는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에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변인도 조작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웅래 의원 자택 장롱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를 확보하기 위해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틀 전 16일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 때 현금 뭉치를 발견했지만 당시 압수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의 액수를 3억 원대 초반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런데도 노웅래 의원은 여전히 할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민주당 의원 털어버린 한동훈 미담 소식이 하나 더 있답니다. 검찰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심사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법무부 검찰 예산을 두고 이번 정권에서는 하지 말라며 12틀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가 자신의 과거 행적만 들통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관님. 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무 예산안에 검찰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총장 업무를 대신한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거 수십 년 해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법무부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해온 거지 않았습니까? 2006년에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중앙행정관서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거기서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드리면 검찰 예산을 독립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장관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가재정법 6조 중앙관사라 하면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청도 국가재정법 적용받은 중앙관사이 명백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지금 처음 의견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5년을 포함해서 수십 년간 있었던 검찰 예산은 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독립 편성을 하고 3번에 걸쳐 촉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 국회에서요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명백하게 현행 법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님 언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참 이렇게까지 그냥 이 법률가로서 이렇게 원점에서 부정해 버리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은 상식인데 국가재정법 읽어 보시면은 예조항이 없어요. 위원님 범정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법무부에서?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잘못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입법이 분명하니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을 모르고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가 공약한 것처럼 독립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할 장관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법무부에서 수차 자행해 왔고 수년간 또 기재부도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왔어요.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오늘 출석한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게 마치 말이지 입법이 아닌 것처럼 궤변을 들어놓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탄핵 사유다는 걸 경고해 둡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날 법원 앞에서 대법원 재판부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거짓 촛불잔치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당시 보고를 통해 구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총력 구조 지시는 물론이고 힘든 가족들까지 챙기도록 지시했는데 거짓 촛불 세력이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모함한 것이라면서 이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짓 촛불 잔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원진 대표는 거짓 촛불 정권에 불과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세월호 구조 노력을 왜곡시켜
민심을 흔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다면서 가짜 뉴스는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소유자가 국정원이라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추적한다는 선동, 최순실 은닉재산 10조 원을 환수해야 한다 등 허황된 말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했다면서 과거 세월호 거짓 뉴스를 선동한 이재명 대표 등 선동꾼들은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거짓 뉴스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샘파크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